난강망 술토론. 술자는 배융자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유방, 그러니까 서쪽 권궁에서 거하는 토신으로 화를 안았다. 화를 안았다는 얘기는 술, 신, 정, 무, 여기 화를 안고 있다. 7월달의 날짜는 양력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간은 술시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술시. 술방향은 서북방향, 권방향. 자, 북쪽, 오, 남쪽, 묘, 서쪽, 유, 동쪽, 유, 서쪽, 유, 술방향, 서북방향. 술토는 북극성, 자미성이 있는 자리이고, 자미성은 옥황상제님, 천지신명님이 계신 곳이다. 자미성에서 칠성별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술토이다. 술 방향은 집안에서 가장 높은 가장의 자리.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이다 그러면 집 정 가운데에서 나침판을 딱 놓고 이 서북 방향을 가리키는 곳이 집안에서 힘이 제일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권 방향에 그 방에서 자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힘이 제일 강하고, 만약에 딸내미가 거기서 자고 있다 그러면 딸내미가 그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방에서 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한다. 또 술토는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바위로 막아놓은 모습이다. 그래서 술토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동굴 속에 이건 바위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건 불을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토는 높은 산 동굴 속에서 불을 피워놓고 바위로 막아놓고 그 안에 따뜻하게 있는 그런 모습. 또 아니면 또 화로에 불을 놓고 있는 모습. 그래서 술토는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바위로 막아놓은 모습이다. 술 방향은 집안에서 힘이 가장 강한 가장의 자리이다. 술 방향에 아버지가 계시면은 집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아랫사람이 술 방향에 들어가서 살면은 집안에 위계 질서가 없다. 딸내미가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 입기는, 그러니까 24절기의 절 입기는 한로이고, 또 상강을 지나면서 토의 기운이 강해진다. 신유 금기를 술토 속에 장축하여 수의 계절 겨울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7월과 8월 이 가을의 금의 기운을 모두 모아서 겨울로 넘겨준다. 술토는 무토의 큰 화로 속에 불씨를 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술토는 뭐냐면은 신유술 가을의 기운을 들녘에 곡식들이 막 누렇게 익어가요. 그럼 모두 추수해가지고 창고 속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황량한 쓸쓸한 벌판만 남겠죠. 그리고 가을에 서리가 내려서 들판에
아주 무성하게 자랐던 모든 생명체들, 모든 식물체들을 다 서리로 다 죽여버려요.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가지고 아니면 허허 벌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양기를 가두어둔 화루에 담긴 불씨와 같다. 그럼 4월달, 5월달 뜨거운 양기운이에요. 양기운을 미토가, 미중청화, 미토가 모두 모아가지고 가을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가을에 오곡이 무르익은 거 모두 추수를 해서 창고 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술달에는 뭐야? 모든 양의 기운이 땅 속으로 딱 모아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땅 속에 모아져 있으니까 뿌리 식물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양기가 전부 다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상에 있는 식물들은 뭐야? 빼짝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말라버리고 그 생생한 그런 양의 기운은 뿌리 속으로 다 모여 있다. 그래서 뿌리 식물, 뭐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모든 뿌리 식물은 뭐예요? 술달, 음력 9월이 되면서부터 뿌리 식물 수확을 하면 돼요. 양의 기운이 뿌리로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약효가 좋아요. 가을에 캐야. 그래서 새싹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에 있는 양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새싹이 올라온 뒤에 도라지를 캐거나 더덕을 캐면 뭐야? 그 더덕이나 도라지는 뭐예요? 약효가 없는 거예요. 약 효과가 벌써 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는 나물 뜯어먹는 게 좋겠죠. 나물에 양기가 막 올라오니까 뿌리에 있던 양기들이. 그래서 술달에 모든 벌레들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술토는 모든 화기를 장축하고 해자축월로 넘어간다. 술월은 뭐야? 불의 창고야. 불의 창고. 여름에 뜨거웠던 그 기운이 술토 속으로 지금 다 들어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술토는 화기를 가두어 놓고, 화기는 정신이고, 술토가 천문성인 이유는 하늘의 기운, 화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토는 정신의 보고와 같다. 정신의 보고.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봄과 여름은 현실, 세상,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글자. 그런데 술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예요? 술자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술해는 하늘의 천문성에 해당해요. 하늘의 천문성. 그러니까 술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돈도 몰라. 오직 정신세계, 학문. 그러니까 술해가 있는 사람들은 뭐였죠? 종교계통이나 우리 같은 역학 이런 걸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또 술토는 정화를 가지고 있어서 화는 정신으로 보고 정신문화를 장축하고 있다. 감춰놓고 있다. 또 땅속에다가. 술토는 문화의 창고, 문화의 보고. 화는 문화예요. 화는 문화, 문명. 그런데 이 문명이 뭐야? 땅속에 다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술토는 정신문화, 두뇌, 학문, 교육, 예술, 학교, 도서관, 극장, 문화시설 또는 보온병. 술토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 대기권과 같다. 대기권은 지구가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온갖 해로운 물질들로부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동식물과 생명체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보호막이 바로 대기권이다. 술토는 천문성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쓰인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술토가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명리학 또는 종교계통
또 무속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의사, 뭐 한의사, 그러니까 중생구제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 뭐 학교 선생님 이런 것들 거기에 전부 다 술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쓰인다. 술토는 전문성이고 술토가 있는 사람이 대학을 나왔으면은 법관, 의사 등을 할 수가 있다. 또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역술가 모두 술토에서 나온다. 술자와 해자가 있는 사람은 영감력, 예지 능력이 뛰어나다. 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날은 술해 천문성 날에 지내면 좋다. 술토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빨리 돌고 선각자이다. 선각자.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먼저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술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면서 똑똑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김부살님은 경술, 정예, 술의 천문성이 딱 있어요. 수연이도 일지의 임술, 일지의 술도 천문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무술, 그 다음에 경술, 정예, 천문성이 3개씩 있어요. 그리고 묘유술은 철수의 계금, 감옥에서 고통받는 죄수를 감옥 열쇠를 열어준다는 뜻이다. 철수의 계금이 있는 사람들은 활인업에 종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철수의 계금이 있단 말이에요. 유술. 지금 운이 10년 운이 정묘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묘유술 철수의 계금 운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철새 계금이 있는 사람들은 역술이는 정신적인 의사예요. 정신적인 의사.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받을 때 정신적인 상담을 해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월살, 화개살도 철새 계금과 같은 뜻이 있어서 종교, 역술업에 종사를 한다. 그러니까 월살, 화개살, 철라, 지방살 전부 다 종교살이에요. 그러면 그 김보살님은 경술, 정예, 병진, 가보, 피지 4글자 중에서 3글자가 술의 천문성에 이건 월살이에요. 월살.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화개살이고 이게 월살이고, 연 기준으로 볼 땐 이게 화개살이고 이게 월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살이에요. 3글자가. 수연이 같은 경우에도 병인, 주, 세 글자가 철라 지방살에 화개살에 이런 종교하고 관련된 그런 살이 벌써 3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다 철라 지방살이나 화개살이나 월살이나 술의 천문성이나 이게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현실에 대한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실은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 또 월살, 화개살도 철새 계금과 같은 뜻이 있어서 종교, 역술업에 종사를 한다. 월살은 달빛이고 달빛은 어두움을 비춰주는 살이고 활인업에 종사를 한다. 여자가 술자가 있고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중성들이 많다.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치마보다는 바지를 즐겨 입는다.
술토는 괴강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술토가 월지나 일지에 또는 술토가 있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 그럼 김부살님은 지금 경술, 괴강살이 있어요. 괴강살. 수연이도 임술, 괴강살이 있어요. 나도 무술기강, 경술기강, 괴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괴강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괴강살이 있고 또 신강한 사주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신약하다, 괴강살도 없고 신약하다, 이 길을 간다. 그럼 신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내가 신도들을 확 휘어잡고 막 강하게 밀고 나가려면, 이끌고 나가려면은 괴강살이나 이런 살들이 있어야만이 이 신도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술토는 괴강살이기 때문에 술토가 있는 여자는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진도 경진, 임진, 갑진, 무진, 이 진도 이게 지금 괴강살이란 말이에요. 괴강살이 김부살님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토는 괴강살이기 때문에 술토가 있는 여자는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연이나 김부살님이나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남자들한테 막 아이고 오빠 어쩌고 막 이런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양 떨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신강의 괴강살이면은 남자와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신약사주 괴강은 전기가 통하여서 결혼하여 애 낳고 잘 산다. 중성인 사주들이 팔자가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비군이 스님이 되기가 쉽다. 술토가 있는 사람은 솔직, 또 충성, 의리, 강직 또는 정열적이다. 술토는 상대방에게 배반을 당하면서도 본인은 배반을 하지 않는다. 술토는 배반을 안 해요. 술토는 고집이 강하고 2개 이상이면은 그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 술토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은 끝까지 의리를 배반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정하지도 않고 한치의 틈도 내주지 않는다. 술토는 진짜 저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지하게 잘하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저건 인간성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전혀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하는 게 술토이다.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말 없이 아주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술토예요. 술토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개는 한번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내 목숨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게 술토예요. 그러니까 술토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마음이 한번 딱 들었어. 내가 신을 한번 믿었어. 그럼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토는 쟁론에도 강하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론적으로 말싸움을 붙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명략을 배우면은 내가 어떤 여러 사람들 속에 내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절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말발이 딸리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완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김부살님 먼저 기도 갔을 때 막 내가 막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내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보살님이 경력이 30년, 40년이 돼도 이론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를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글자예요. 또 술토는 고독살이고 또 과숙살이라 술토가 있는 사람은 애정관계에 문제가 있다. 일지에 술토가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이별수가 강하다. 술토는 고초살, 화개살, 백호살. 진토와 술토는 고독한 살이고 천을귀인이 없다. 그래서 진토와 술토는 천을귀인이 없어요. 그래서 간모경, 축미, 그 다음에 병정, 해유, 무기, 간모경, 축미, 정기록, 아니요, 을기, 그 다음에 경금했고, 정했고,
신, 인, 오, 그리고 임계, 사, 묘, 지지가 이게 다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천을귀인이. 그런데 술자와 진토만은 천을귀인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술토는 보은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는다. 술자가 있는 사람은 충견, 그 다음에 보은정신이 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도움을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꼭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개들은 주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뜻이 있다. 술자가 있는 사람들은 술 한잔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아야만이 직성이 풀린다. 내가 얻어먹었는데 안 갚아. 그럼 항상 내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깨름치게 내가 갚아야 돼. 술토는 오화를 만나면은 이옷을 화국으로 변화를 한다. 술토는 술을 만나면은 토국수의 1인자이다. 술토는 아주 딱딱한 돌, 바위처럼 딱딱한 그러한 토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요. 술 속에는 뭐야? 돌이에요, 돌. 불이 있어요. 딱딱한 불이 아주 쇳덩어리 같은 아주 딱딱한 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국수 하는 데는 최고이다. 토국수 하는 데는. 술토는 목을 만나면은 목국토를 받는다. 술토가 유금을 만나면은 유술해가 된다. 유술해가 되는데 왜 유하고 술하고 만나면은 원래 신유술 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유술 금국이 돼야 되는데 술토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술중 정화가 유중 신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기 때문에 유자는 술토를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본다. 먼저 유금 할 때 배우셨잖아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유금이 피해를 안 보려면은 유술 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간에 경신금이 있어야 돼요.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유술해가 되는 게 아니고 신유술 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뭐야? 이건 뭐야? 불에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술해가 터진다. 그래서 술토가 유금을 만나면 유술해가 된다. 축토와 미토를 만나면은 축술형, 술미형으로 이때 창구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축술형, 술미형이 되면은 몸은 아프지만 해당 육신은 안 좋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육신이 죽고 나서 뭐예요? 창고 속에 들어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타고 축토와 미토를 만나면 축술형, 술미형으로 창구문이 열린다. 묘목을 만나면 묘술합으로 도화살의 합이 된다. 도화살의 합. 묘목이 들어와서 일지 술토와 합이 될 때 이성을 만나면은 주변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려도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묘술합은 도화살의 합이기 때문에 저 남자가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럼 주변에서 그 사람 진짜 싸가지 없고 진짜 나쁜 놈이야. 주변에서 다 말려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난 그 남자에 빠져가지고. 또 도화살의 합은 그 대운이 끝나야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합이다. 만약에 묘대운이 왔어요. 묘대운이 오면은 술토하고 묘술합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10년 운이 다 갈 때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 사화를 만나면은 사술 원진 기무살이 된다. 임계수 일주가 술토 관성을 만나면은 술토는 남자로 전기 기술자가 많다. 임계술주니까 수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수일주예요. 그러니까 임술일주니까 일지 토 관이 술토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술중 신금 이건 전기선이에요. 술중 정화 이건 전기예요.
그럼 전기 공사를 하는 남자, 아니면 전기 계통, 컴퓨터 계통,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또 술토비토는 물을 막는 토국수의 1인자이나 토생금에는 인색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으냐? 컴퓨터 관련된 엔지니어, 컴퓨터 관련된 그런 엔지니어와 만나면 좋다.